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오늘은요, 삼국의 신분 모습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문화재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귀족, 평민, 노비 들어보셨죠? 그들의 생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많은 문화재들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국시대 도대체 몇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까? 지금까지 5시간 공부했고요. 오늘 공부하면요, 삼국시대 안녕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삼국시대를 공부하건 아니면 고려시대를 공부하건 선생님이요, 그 단원을 짤 때 항상 첫 번째 시간은 사진특강.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막 할 때는 주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왕이 이렇게 통치했고 이렇게 통치했고. 자, 그러다가요, 그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요, 오늘처럼 생활이라든지 문화, 이러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 신분 이야기, 문화 이야기 할 게 많겠네요. 예, 할 게 많아요. 특히나 문화재는 보여줄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왜 그동안 그 삼국과 관련된 많은 문화재를 봤어요. 사진 특강이라든지 수업 중간중간에. 그 중에서 수렵도 보셨죠? 말 타면서 사냥하는 모습. 그리고 무령왕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으로 북한산비. 그럼 질문할게요. 이 중에서요, 백제와 관련된 문화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령왕릉. 예, 맞습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오늘 공부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칠판으로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연표가 없어요. 연표라고 하면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그런 이야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하면서 다 했거든요. 오늘은 뭐부터 한다고요? 삼국의 생활. 자, 이건 말 그대로요, 삼국 전체 기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했는지 그 모습을 전체를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연표를 안 본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삼국은 귀족, 평민, 노비라고 뭐가 나눠져 있다고. 그렇죠. 신분이 나눠져 있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분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귀족이에요. 나는 평민으로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평민이에요. 물론 아주 가끔은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 대부분 신분은 변하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니 그 신분 간에 뭔가 생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쓰기 전에 먼저 그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림이라고 하면 그렇죠, 고구려 벽화가 생각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모습도 바로 그건데요. 일단 봐주세요. 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신 이 벽화를 통해서 혹시 이렇게 눈에 띄는 점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모습이 커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주 작죠. 이게 제 눈에 띄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선생님, 이 사람은 원래 키가 되게 작은가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두 사람은 뭔가 집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 집의 주인인 귀족이고요, 손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시중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벽화를 그릴 때도요, 아주 크기를 작게 그린 겁니다. 그 신분의 차이, 생활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또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저는 탁자와 의자가 눈에 띄어요. 왜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집에 손님이 오면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고구려 벽화이거든요. 그 당시엔 이렇게 의자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또 그림을 보면 그 당시 고구려의 패션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일명 땡땡이. 그렇죠. 점박이 무늬 옷을 상당히 많이 입었구나라는 것도 보이고요. 또 저고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선시대의 짧은 저고리보다 훨씬 길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세대 정말 눈을 크게 뜨면 마지막 하나 뭔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래쪽을 좀 봐주세요. 아래쪽. 바로 뭐냐면요, 귀족들은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중 들은 사람을 보면 맨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평민이나 아니면 이렇게 노비들은요, 맨발로 다니거나 집신을 신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래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나눠줍니다. 아, 선생님, 귀족이요,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평민이고요, 마지막 노비군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역사책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뭐냐? 귀족은요, 평민, 노비를 뭐 할 수 있다?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배층이라고 불러줘요. 반면에 이들은 지배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지배하는 사람은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윤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귀족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요. 그들은 관리가 돼서 관직에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뭔가 이제 대가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집도요, 무지 좋아요.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은 기와집.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요, 초가집 이런 데 살고 있었대요. 먹는 거요, 이들은 주로 썰 먹어요. 자, 반면에 평민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평민이라고 하면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겠지만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만큼 농사 짓는 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었던 시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농사 졌어요. 그럼 선생님, 농사를 졌으니까 쌀밥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일단 국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납부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전쟁 되게 많이 했죠. 이들은 군대도 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성벽도 쌓아야 되고 궁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공사가 벌어질 때 귀족이 가서 일할 것 같지는 않죠. 노비,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불러주는데요. 그들은 귀족의 재산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국가 공사에 동원이 안 돼요. 누가 나가서, 평민들이 나가서 공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열심히 지었지만 그들은 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잡곡, 콩, 보리 이런 걸 먹었대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족이 되고 싶어, 평민이 되고 싶어 하면 우리 제자들은 귀족이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만큼 평민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역사책에 봤더니요,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선생님, 혹시 사람인가요? 예, 사람이에요. 자, 이때 제가 지금 그린 이분은 먼저 남자, 나비 넥타이를 한번 매줄게요. 자, 그의 이름은 가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분은요, 머리에다가 예쁜 리본을 매줄게요. 설시성을 가지고 있는 여잔데요. 가실은 이 설신녀를 좋아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설신녀 집에 고민이 생겼어. 설신녀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군대를 가야 되니 설신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때 가실이 딱 나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가씨,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신녀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가실은 설신녀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은 나이가 막 들고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나라, 가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거라. 이때 우리 설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지 않고 아버님,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가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6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실이 돌아왔는데 전쟁에 동원돼서 그런지 너무 모습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 가실 아니야 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때 가실은 설신녀와 헤어질 때 나눠 가졌던 거울이 있거든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설신녀가 어머 가실님 이러면서 둘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 평민들이 군사에 군대로 동원이 되거나 공사에 동원돼서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는지를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평민보다 더 정말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비가 돼요. 이들은 전체 신분 중에서 가장 최하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돼요? 전쟁에서 패한 경우,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경우는 상대방은 다 이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빚을 많이 진 경우. 그렇죠. 세금 내고 군대 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귀족들은요 빚을 갚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 예전에 고구려에서 진대법이라는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국가에서 가난한 백성들 도와주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줬던 것, 이것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바로 이런 진대법을 실시한 거, 백성들이 노비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비책이 돼요. 되셨죠? 거기다가 하나 더 안타까운 거. 노비는요, 평민과 달라요. 바로 뭐냐면 귀족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귀족은요, 그 노비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제자들한테 조금 어려울까요? 이번 참에 기억합시다. 매매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귀족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고 내 자식한테 노비를 물려줘야지 그러면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비의 생활이에요. 아, 선생님, 예, 삼국시대 신분이 어땠는지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군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시켜 주세요. 첫 번째, 삼국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이 신분제에 따라서 뭐가 다르더라? 관직에, 그렇죠. 진출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그 중에서 평민, 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세금도 내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동원됐다라는 거 같이 기억시켜 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조금 짧죠. 우리 뒤에서 문화 부분에서 볼 게 너무 많거든요.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삼국의 문화를 볼 텐데요. 우리 제자들 교재 좀 펴주세요. 교재에서 10강.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나왔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정말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문화재가 정말 많이 나와요. 30개 이상의 문화재가 나와주는데요.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사진 특강으로도 봤었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비석으로도 봤는데요. 자, 오늘 그거를 30개 이상 다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건요. 말로만 그리고 교재로 눈으로 확인해서만 공부하고요. 오늘은 그것 이외에도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문화재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서요. 문화재를 보시게 되면요. 와, 너무 이쁘다.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특히 제가 설명하고 나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 바로 뭐냐면 문화재를 그냥 예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별로 구분해 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보고 있는 거.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보이죠?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부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고구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아니 선생님 이런 이름 너무 어려워서 외우기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걸 달달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진과 이름이 같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되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연가 7년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그렇게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 7년에 만든 그다음 금동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겉에는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다 그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관을 줄 거예요. 이때 금동관을 갖고 싶습니까? 금관을 갖고 싶습니까? 금관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느낌 오실 겁니다. 자, 열애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고요. 입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세워져 있는 부처님의 모습 한눈에 봐도 참 정교하죠. 그렇죠? 특히나 뒤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광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막 빛이 비치고 있는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문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고요. 또 부처님도요. 온화한 듯 하면서도 힘도 차요.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의 뭔가 느낌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 얼마나 큰가요? 라고 느낌 안 오시죠? 이것이 16cm 정도가 돼요. 그게 크지 않죠.
그런데 저렇게 정교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고글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보여드릴 문화재는요, 바로 장군총이에요. 무덤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 무덤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동방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아시아의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그쵸?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쭉쭉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우리 이집트에서 봤던 피라미드 모습과 비슷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크기는 얼마나 큰데요? 꽤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가 넘어요. 30m요? 우리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 아니면 수영장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저희 끝까지 가! 25m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무덤이, 선생님 엄청나게 크네요? 예, 커요. 지금까지 아직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장수왕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좀 많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조금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군총까지 고구려의 문화재를 두 개를 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 예전에 수렵도, 그렇죠. 말 타면서 사냥하는 모습도 봤고요. 춤추고 있는 무용도도 봤었고요. 광개토 대왕능비와 중앙 고구려비도 살펴봤습니다. 기억되실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제는요, 제가 좀 많이 준비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령왕릉에서 출제되어진 금제 장식이에요. 무령왕릉이 그 1971년에 이제 우리에게 밝혀졌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2,000점이 넘는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정말 최고봉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왕과 왕비가 관을 쓰죠. 그 양옆에다가 꽂아서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닮았냐면요. 꽃의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지 않습니까? 꽃봉오리 모습. 왕비가 바로 장식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모습이 너무 예쁘죠. 왕이 장식하던 모습도 상당히 예쁜데 일단 저는 그래도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이 모습이 먼저 끌려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런데 이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금제의 장식보다도 사람들을 더 압도하는 백제의 문화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백제금동 대학로예요. 제가 좀 전에 금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금동이 뭐라 그랬었죠? 금동은 구리로 만들고 난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 이것을 바로 금동이라고 했다 그랬죠. 재료는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향로라고 나왔어요. 향로? 제사 지낼 때 향 피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선생님, 아니 어디에서 향이 나옵니까? 이런 데 보시면요, 구멍이 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게 높이가요, 60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박물관에 가면 이 백제금동 대학로를 항상 보는데요. 규모가 너무 커서요, 우와 하고 놀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밑에 보세요. 용이 막 이렇게 발톱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 그쵸? 상당히 그 모습이 용맹하면서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몸체가 있고 뚜껑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산 모습이 보이십니까? 산도 있고요. 이 산에 보면 사람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도 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많은 동물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봉황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일단 둥그렇게 먼저 만들고 하나씩 갖다 붙였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번에 찍어냈어요. 한 번에. 왜 우리 여름에요, 얼음 한 번 얼려서 원하는 모양들을 뽑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한 번에 찍어냈대요. 백제인들의 그 손기술이 대단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교류해서 전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인들이 이거 한번 일본에 전시시켜달라고 정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돼라고 해서 거부를 했대요. 혹시라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이지만 그만큼 너무나 지금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백제금동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백제에서 우리 세 번째 볼 건 바로 뭐가 있냐면 미소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산마의 삼존불상이에요. 자, 삼존불상,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신다, 이 이야기고요.
마애라고 하면 이렇게 벽에 새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더 신기한 건요. 아침에 가보고, 낮에 가보고, 구름 낀 날 가보고, 햇빛 있는 날 가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고, 미소가 너무 정말 순수하고 예뻐요. 또 어떤 날을 가보면은 약간 그냥 근엄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조각상 하나에서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백제의 미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백제에서 볼 모습은요. 바로 미륵사지 석탑. 우리 제자들 요거 읽는 법 이미 알고 있죠? 뭡니까? 절 뒤에 지자가 붙으면 지금 절은 없고 절터,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 맞아요. 미륵사도 지금 절터만 남아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지금 다 무너졌네요? 예, 맞아요. 세월도 오래됐고 천둥 이런 것 때문에 번개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가 많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일본이 여기다 시멘트를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지금 엄청나게 손상을 입었는데 현재는 지금 복구 공사 중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백제를 대표하는 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백제를 대표하는 탑 이미 한 개 배운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날까요? 백제 부여, 지금의 부여에 있고요. 그 백제를 정복한 당나라 장수가 백제를 평정한 기념탑이라면서 거기다 이렇게 낙서를 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 탑은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탑이 지금 딱 2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무너진 거 말고도요 하나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문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요. 모두 4면에 걸쳐서 4개의 지금 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죠? 돌을 반듯반듯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는 무슨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들도 많이 보이고요.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석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돌석자. 처음에는 돌 가지고 탑을 안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나무가 워낙 불에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돌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재료는 돌이지만 생긴 모습은 예전에 나무로 만들 때의 모습을 많이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탑의 모습을 우리가 목탑이라고 하죠. 여기는 돌로 만들었지만 나무로 만들었 탑의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오늘만 벌써 4개를 봤고요. 그 전에 봤었던 무령왕릉이라든지 같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에서요, 또 시험 이렇게 볼 때요. 우리는 이제 기초도 닦아주지만 시험도 중요하니까요. 봤더니 상당히도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첨성대이더라고요. 여러분 첨성대는 많이 보셨죠? 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에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관측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두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안쪽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제 별이라든지 하늘을 관측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왜 만드냐면 당시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 비가 언제 오는지, 언제 계절이 바뀌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라에서 만든 것이 바로 첨성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자들이요 첨성대를 조사해 보니까요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돌들이 보이시죠? 이 돌들을 다 세봤어요. 세봤더니 와 365개의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층, 두 층 이렇게 층수를 세봤어요. 근데 모두 몇이면 27층, 27단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걸 만들었던 왕이 신라의 선덕여왕. 그 선덕여왕이 신라의 27대 왕인 거예요. 어머 선생님 뭔가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좀 더 우리가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신라의 첨성대가 갑자기 막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신라에서 또 하나 준비해온 것은요. 탑.
근데 이 탑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층수 되게 세기 쉬웠던 그런 탑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요. 이 탑을요. 지금 처음 봐서 조금 낯설겠지만 진짜 기억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게 정말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봤더니 분황사라고 하는 절에 있다고 해서 분황사 석탑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뭔가 사진에서 이렇게 거뭇한 느낌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돌은 돌이에요. 근데 이것을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지금 뭔가 이렇게 거뭇거뭇 얼룩덜룩한 느낌을 보실 텐데 돌을 벽돌처럼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 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보여줄 것도 많다 보니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더니 이 문화라고 하는 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음악이라든지 드라마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 있잖아요. 뭐예요? 한류. 이 당시도 그래요. 이 당시에 우리도요.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러니까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 문화를 우리만 이것을 사용할 거야, 지킬 거야, 볼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데요. 그 나라가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일본에 가보면 정말 이 삼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흔적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밑에 있는 글씨 안 보셔도 돼요. 일단 먼저 봐주세요. 봤더니 선생님 똑같은데요? 쌍둥이네요?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이 지금 이렇게 손을 한쪽에 딱 대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불쌍한 중생들 어떻게 내가 구제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다 해서 이제 반가사유상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올린 모습, 날렵한 이 코의 높이라든지 아주 가느다란 이 눈의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너무 똑같아요. 대신에 다른 게 있다면 재료만 다릅니다. 이쪽은 금동, 이쪽은 나무.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제 해석하셔야 될 텐데, 선생님, 일본이 혹시 이거 우리 거 가져갔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워낙 삼국과 주변 나라들이 이제 교류를, 특히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파되었다, 전수되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바로 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런 거 보여주면 역시 우리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사는요. 누군가가 더 잘났고 누군가는 못났다라는 걸 공부하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삼국이 막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일본으로 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아직기와 왕인이라고 하는 백제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일본에 가서 천자문이라든지 한자 이런 걸 많이 알려줬고요. 고구려에서는요. 해자라고 하는 분이 갔어요. 그리고 담징이라는 분이 갔는데요. 자, 특히나 이 담징이라는 분을 조금 신경 써주면요. 일본에 가니까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그림이 일본에서 정말 최고로 치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바로 고구려 사람이 가서 그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삼국과 일본을 연결시켜주는 뭔가 그 문화의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구나 라고 기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문화재의 모습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너무 많이 봐서 헷갈려요? 그렇다면 마인드맵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요.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고구려의 불교 미술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가를 보니까 이건 어디에서 봤습니까? 자, 신라에서 분황사 석탑이라고 공부했죠. 나를 보니까요.
이거는 삼국 그 중에서 신라인지 아니면 백제인지 아직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일본에 우리가 전해줬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를 봤더니 고구려 불상, 나를 봤더니 백제. 자, 그러니 먼저 첫 번째 답은 뭐가 된다? 다가 되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두 번째.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그랬어요.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생각나시죠? 미륵보살의 생각하고 있는 모습. 자, 그러니 나가 되겠습니다. 3번. 백제의 탑이에요. 자, 이 중에서 목탑의 양식을 로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개 중에서 가는 신라의 탑, 라가 백제의 탑. 자, 그러니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신라의 탑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많은 문화재들 경주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분황사 석탑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또 몇 개요? 5개. 선생님 저 6개, 7개 풀고 싶은데요. 그런 제자들은요.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준비되어진 5개를 지금부터 꼼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준비한 건요. 13에서 나왔던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제자들 또 옳은 것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죠. 그쵸? 이미 봤던 거니까 곧바로 보기 볼게요. 1번,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기도 했어. 이게 맞아요. 여기 지금 주인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고 있죠. 2번, 사람들은 집안에서 식탁과 의자를 사용했어. 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의자 생활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네요. 1번과 2번 모두 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 신분의 차이. 자, 이들은 귀족이고 이 사람은 지금 시중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거 맞아요. 그럼 4번이 답이 될 텐데 허리 위로 오는 짧은 저고리에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요. 저고리가 상당히 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 자체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지수는 고구려에 관한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보고서에 넣을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조심하세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고구려랑 상관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장군총. 장군총, 예, 맞아요. 이 장군총은 어디에 있냐면요. 중국 지안. 그래서 제가 장수왕의 무덤일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2번에서 무용총 수렵도, 이건 우리가 익히 많이 봤어요. 3번에서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도 고구려가라고 말했죠. 힘차다, 힘차다라고 자꾸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4번입니다. 첨성대는 어디 있다고요? 경주에 있는 신라의 천문관측대입니다. 답은 4번.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했죠. 여러분들 너무 이름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시험에서는 사진과 그 명칭을 동시에 보여줄 거예요. 자, 다음은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 쌓기 게임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소리가 들려오네요. 띠리리리리리. 그렇죠? 자, 봤더니 무령왕릉, 백제 무령왕. 백제인 것 같은데요. 서산마의 삼존불상. 이것도 백제의 미소라고 했었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가는 확실하게 백제와 관련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자, 1번. 아직 안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밀레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는요. 통일신라 시기 때 만들어진 종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2번은 배웠어요. 미륵사지 석탑. 한쪽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있는 거 보니까 백제 기억나십니까? 답은 2번. 3번에서는요. 철제 투구와 갑옷이 나왔는데요. 철갑옷 어디? 철. 그렇죠. 가야. 여러분은 철 하면 가야. 가야 하면 철제 갑옷. 기억해 두세요. 4번은 좀 전에 보셨습니다. 그렇죠.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술술 잘 풀리는데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두 문화재를 비교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아, 뭐 한 거예요? 삼국과 일본이 교류한 거요. 그렇죠. 1번,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한 것이야. 물론 약탈한 것도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선 약탈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그 이동 경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2번,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주었어 라고 했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있어요. 불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에 전파를 시켜줬습니다. 틀렸어요. 3번 볼까요? 삼국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모습이 쌍둥이 같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나왔지만 4번 무엇이 틀린가 볼까요? 고대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중국에도 이런 똑같은 게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영향 준 모습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은 여러분이 너무 앞서가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 글에 나온 가실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실과 설신여의 이야기 볼까요, 여러분들? 신라 진평왕 때 설신여의 늙은 아버지 대신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했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봤더니 가실은 약속한 거울 조각을 내보이고 설신여와 재회하여 혼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이군 이 가실, 신분이 뭐라고요? 그렇죠. 평민이라고 했어요. 1번, 궁궐 짓는 공사에 동원됐다. 그렇죠. 두 번째, 평소에 농사를 짓고 나라에 세금을 냈다. 이것도 맞았죠. 3번 볼까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귀족보다 작게 그렸다. 귀족, 평민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맞죠? 4번, 농업이 발달해서요. 그들도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와 집에서 살았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바로 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한 5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 때요. 아, 역시나 문화재는 사진이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특히나 신경 써야 될지 선생님이 2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삼국시대의 귀족, 평민, 노비의 생활 차이는요.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기억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삼국의 문화재, 특히 나라별로 잘 구분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벌써 10번째 수업이 이제 끝났어요. 열심히 달려왔더니 정말 그 사이에 선사시대, 고조선 다 배우고 삼국시대까지 끝났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